이번 시간에는 국내 실손, 아까 얘기했던 것들은 국내 실손과 해외 실손 다 공통인데 대부분 국내 실손 의료비를 했고요. 지금은 해외 실손 의료비를 잠깐 보고 그 다음에 아까 설명드리지 못한 비용, 입원 재비용, 입원 수술비, 그 다음에 입원 진료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본인 부담 상한제라는 게 있어요. 그런 부분들 잠깐 개념들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해외 실손 의료비가 나와야 되는데요. 당연히 실손 의료비라고 했을 때 요거는 국내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앞에다가 해외 실손 의료비 하면은 요거는 해외치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요거는 분명하게 하시고 그러면 해외 실손 의료비는 어떤 걸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해외에서 발생한 의료비를 하는 거죠. 해외 발생 의료비. 의료비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실손 의료비에서는 뭐가 면책이죠? 해외에서 발생하는 의료비는 면책이라는 게 되는데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볼게요. 해외 실손 의료비인데 그러면 해외에서 발생하는 의료비다. 모든 것들이 다 되나요?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국내에서 치료했는데 암이다. 그러면 외국에 굉장히 유명한 대학의 암고다. 그러면 그쪽에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가서 치료받은 것들은 해외 실손 의료비에서 보상이 될까요? 정수? 왜? 아니 국내에서는 하지 않고 해외에서 치료를 받았어요. 해외에서 발생한 의료비예요. 예. 그러니까 해외로 가서 이 사람이 미국에 가서 치료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에서 발생한 의료비가 발생이 됐어요. 될까요? 안 될까요? 헷갈리죠. 보람이는 어떨 것 같아요? 그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이거는 안 돼요. 왜 안 되겠어요? 만약에 뭐 다르게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요거는 해외 여행자 보험을 들었겠죠. 여행자 보험. 그러면 계약일이 여기죠. 청약과 이 되겠죠. 그러면 국내에서 발생했다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계약하기 전 질병이에요. 그쵸? 보통 상해는 아니겠지만 질병이 가서 했기 때문에 그러면 뭐죠? 고지 의무 위반이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안 되는 거고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해외여행 갔는데 갑자기 거기에서 발견된 거라든가 근데 질병 같은 거 거의 없겠죠. 대부분 상해가 되겠죠. 그죠? 어떤 분이 중국에 여행을 가셨는데 뇌경색으로 제가 이제 서베이 할 때 근데 뇌경색으로 쓰러져 가지고 급하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던 사람들이 친척이라든가 아는 사람 지인이 해외로 이제 중국으로 간 거죠. 거기에서 어느 정도 좀 회복해가지고 다 왔어요. 하고 많이 좋아져가지고 다 했지만 이분이 이제 와서 이제 해외 여행자 보험 들었으니까 거기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장한다라고 했으니까 청구를 했죠. 근데 확인해 보니까 이전에 고혈압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단순하게 발생된 그러니까 대부분이 상해겠죠. 상해에 대해서 이렇게 가는 그런 부분. 근데 해외에서 발생한 의료비 거기 보면 그 다음에 상해보험 특별 비용이라는 게 있죠. 대부분 특별 비용도 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조난을 당했다라든가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상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삐었다라고 하면은 지압치료 막 그런 것들이 침치료. 근데 여기에서 여행을 많이 가는 곳이 동남아 그쪽인데 그쪽에서는 자격증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지불하고 올 수도 있어요.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제한하고 있는 것은 의사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요. 그러면 해외에서 발생한 의료비는 해외 실손 의료비 보험은 다 안 썼더니 실손 의료비 보험은
해외에서 발생한 의료비가 되겠죠. 순수하게 해외 발생 의료비가 있겠고. 뭐가 있을까요? 그럼 해외에서 살진 않잖아요. 여행 갔다가 있었으니까 잠시 잠깐 있었으니까 들어오겠죠. 그러면 국내 치료비가 되겠죠. 이 국내 치료비에 대고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해외 발생 의료비는 통원과 입원과 통원을 가리지 않습니다. 비용들을 거기에서 그 한도 내에서 발생하는 거고, 국내에 대한 치료비는 국내 실손과 똑같이 갑니다. 근데 단서가 있죠. 뭐가 있죠? 만기 후 30일 이내에 진료를 받은 경우. 근데 진료를 받은 경우 어디서부터 180이죠? 만기가 된 후부터 180일인가요? 아니면은 진료를 받은 것부터 180일인가요? 만기가 된 것부터 180일이다. 세원 씨는 뭐 같아요? 진료를 받고 나서 만기가 됐는데 진료를 30일 안에 받았으니까 이 진료 받은 날부터 180일이다. 만기 된다부터. 대부분이 만기 된다부터인데, 보험 기간이 끝나고 여기서부터 치료가 됐었어요. 치료가 됐는데 보험이 만기가 됐어요. 그러면은 만기 때부터 180일이지만 여기가 만기가 돼버렸어요. 근데 해외에서 발생한 의료비는 주겠죠. 근데 국내에서도 보장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30일 안에, 만기부터 30일 안에 진료를 받으면 진료를 받은 날부터 180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헷갈리시는 거예요. 뭐냐면 만기 때부터 180이라고 했으니까 180일이겠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단서가 있어요. 그 전부터 입원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해외여행자 보험이 대부분 만기가 되겠죠. 왜? 기간이 여가 8월 3일이거나 아니면 도착하거나 그러면 빨리 도착한 게 되니까 만기가 대부분 다 된다고요. 그렇죠? 여행자 보험인 경우에. 그러면 만기가 되고 나서 다시 시작해야겠죠. 그러니까 30일 안에 가야 되는 거죠. 해외여행자 보험에서 국내 치료비는 대부분 만기가 되고 나서 30일 이내에 가야 되는 거죠. 이유가 뭔지 아시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분명하게 이해하셨죠? 예. 의료 실비에 대한 담보해가지고 보면은 구분하지 않는다 하고, 뭐 병실 차액도 구분하지 않겠죠. 그런 부분도. 그다음에 척추 지압술이나 침술 치료 보면은 여기 보면은 뭐가 있냐면 병원 및 의사의 자격자에 의하여서 치료를 받은 경우에라고 돼 있어요. 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뭐 그렇게 돼 있고, 국내 귀국 후 치료비도 아까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보험 기간이 된다 해서 180일이라고 딱 했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기간이 입국하자마자 그건 끝나버리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대부분은 진료를 받은 날 30일 이내에 받아야 되고, 그 받은 날부터 180일이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뭐 이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A는 2014년 7월 1일부터 7월 5일까지 4박 5일로 베트남 여행을 했어요. 그 기간은 단기 여행 보험으로 했고, 귀국 후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7월 20일 받은 결과 풍토병 걸렸어요. 120일간 치료했어요. 180일까지 담보하는가 아니면 보험기간 종료부터 담보하는가. 어떻게 되는 거죠? 7월 5일 날 만기가 됐죠. 20일이면 30일 이내에 했죠.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입원을 받은 날부터 진료일부터 180일인 거죠. 그렇죠. 7월 5일부터 180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례 문제에서 대부분 실손은 사례 문제에서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속지 마세요. 대부분 보험기간 만료일부터 180일이니까 그렇게 보통은 많이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까 몇 년도에 표준화가 됐다고 그랬죠? 2009년도 9월 정도에 표준화가 됐어요. 그때 표준화가 됐을 때
그때는 뭐였죠? 자기 부담금이 있는 선택형이었죠. 그 다음에 표준형이 나왔죠. 그 다음에 지금 뭐가 있죠? 선택형 2가 있습니다. 근데 2009년도에 바뀐 게 뭐였냐면 보장 상품이 있어요. 뭐가 있죠? 상해형, 상해 2번형, 상해 통원형이 있죠. 질병 2번형, 통원형이 있습니다. 그러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죠. 저희들이 이번 의료기관에 가서 할 수 있는 게 크게 두 가지로 뭐가 할 수 있죠? 입원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통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통원을 하게 되면, 입원을 하게 되면 그냥 발생한 의료비를 보자고요. 왜냐하면 지금 실손 의료비 보험을 하고 있고요. 실손 의료비 보험에서는 무엇을 갖다가 우리가 보상을 받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금액적인 부분에도 나오는데 그 금액의 영수증이 나오는데 그 영수증에 세부 내역으로 나온다는 거죠. 실제로 사례 문제에서 영수증이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입원인 경우에는 뭐가 있죠? 입원 신료가 있죠. 그 다음에 입원 뭐가 있죠? 재비용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입원 수술비가 있어요. 입원 진료는 어떻게 되는 거죠? 입원 중에 발생한 기준 병실 사용료, 환자 관리료, 식대가 여기가 포함이 됩니다. 기준 병실이라는 거 명심하세요. 그 다음에 입원 재비용은 뭐가 있을까요? 재가 뭐냐면 모두재예요. 모두재. 그러니까 입원 진료와 수술비를 제외한 모든 비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수술비가 뭘까요? 입원 수술비니까 단서가 하나가 딱 붙어야겠죠. 그게 뭐냐면 입원 중 발생한 수술료가 있겠죠. 수술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마취료.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수술 재료가 있어야 되네요. 수술 재료비. 아까 입원 진료는 뭐라고 그랬죠? 기준 병실 사용료, 식대, 그 다음에 환자 관리료가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입원 재비용은 그 나머지 것들이에요. 뭐가 있나요? 진찰료. 그냥 기본적으로 하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검사하는 거 있죠? 검사료. 약 들어가는 거 있죠? 투약, 처방료 있겠죠? 그 다음에 주사 들어가는 게 있겠죠? 주사. 그 다음에 뭐 하죠? 물리치료 받죠? 이약요법료. 여기는 물리치료, 제약, 작업치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처치가 있겠죠. 처치. 뭐 소독하는 거라든가 좀 그런 부분들이 있겠고. 그 다음에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소독을 뭘로 하나요? 소독 그거 하겠죠. 그리고 또 거즈로 이렇게 또 붙이기도 하겠죠. 재료가 들어가겠죠. 재료가 들어가겠고. 그 다음에 뭐 이분이 좀 저기다 그러면은 선택 진료하면 지정 진료비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입원이다라고 하면 뭐가 들어가냐면 입원 진료, 입원 재비용, 수술비가 있고 더하기 뭐가 있냐면 상급병 진료가 있어요. 상급병 진료 차액이 있는 겁니다. 그럼 상급병 진료 차액에는 어디로 들어갈까요? 입원 진료에 들어가겠죠. 그러면 영수증이 나왔다 그러면 영수증은 보통 이렇게 있어요. 급여 해가지고 공단 부담금, 그 다음에 본인 부담금이 있겠죠. 그 다음에 비급여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입원 진료라고 있겠죠. 입원 진료 있으면 쭉쭉쭉 뭐가 있겠죠. 그 다음에 비급여 중에 입원 진료 중에 병실료 차액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입원 재비용 해가지고 딱딱딱딱딱 나오고 입원 수술비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실손해서 보상하지 않는 거는 뭐가 있죠? 기본적으로 나오는 게 재증명료. 그러니까 저 입원 저기 보험 청구하려고 하니까 각종 서류 떼어주세요라고 하면 CD 구워주세요라고 하면 그게 있죠. 그거는 치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보상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재증명료 이렇게 돼 있어요. 입원 진료에는 아까 MRI 초음파 검사했는데 방사선료라고 해가지고 또 있겠죠. MRI가 비급여다 그러면은 비급여 쪽에 MRI 비용이 들어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 이해하시겠죠? 상금벽식 차액. 통원은 뭐가 있나요? 통원에는 입원 진료가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입원 진료가 안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재비용이 들어가겠죠. 외래 재비용이 있겠죠. 그 다음에 외래에서 수술할 수 있어 없어요? 외래 수술비가 들어가 있죠. 아까는 입원 진료제 비급여로 황급병 진료 차액이 들어가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통원에는 뭐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응? 그렇지, 아주. 정수가 수석할 것 같은데. 네. 처방 조제비가 들어가겠죠. 이해하시겠죠? 네. 그러니까 그 실손 의료비 보험에서는 뭐 어디는 90% 되고 어디는 뭐 80% 되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만약에 그게 그 진료비 영수증이 나왔다 하더라도 당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 그리고 이거는 안 되는 건지 그걸 알고 있어야죠.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입원에는 입원 진료가 있는데 통원에는 입원 진료는 당연히 없다라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처방 조제비가 대신에 들어간다라는 것들. 그렇다고 한다면 보죠. 입원 의료비가 되겠죠. 이건 뭐죠? 여기는 통원 의료비가 되겠죠. 용어는 이렇게도 쓸 수 있고 저렇게도 쓸 수 있는데 약관에서 있는 용어를 많이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선택형이 나오고 표준형이 나오고 선택형 2가 나왔다라는 것은 뭐가 때문에 나온 거죠? 뭐 때문에? 자기부담금 때문에 나왔다는 거. 왜 나왔는지가 우리 쓸데없이 만들어갖고 나를 갖다 괴롭히게 하지가 아니라 우리는 배웠어요. 손해율이 있다라는 거, 도덕적 해이가 있다라는 거 알았고 그 다음에 비급여가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는지를 알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선택형과 표준형과 선택형 2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아, 이래서 그랬겠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그거가 외우지 않아도 되잖아요. 이해가 되면 다 뭐 된 거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자기 부담금이 있다라고 한다면 입원 의료비, 통원 의료비 그러면은 보상 대상 의료비가 지금 우리는 뭐를 배우고 있나요? 뭐를 배우고 있나요? 실손 의료비 해야죠. 보험회사하고의 보상해 주는 거를 하는 거지 지금 건강보험을 배우고 있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이해하셔야 돼요. 저희는 실손 의료비 보험을 배우고 있어요. 그럼 보험에서는 아까 실손 의료비 보험은 보상하는 상품이다라고 했어요. 기존에. 그 다음에 보험회사가 보상하고 손해를 보상하고 의료비에 한해서 보상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보상 대상 의료비가 있어야겠죠. 왜? 보상하는 상품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보상 대상 의료비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겠죠. 이게 뭐죠? 그러면 아까 피보험자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뭐가 있었죠? 계약자, 그 다음 피보험자, 수익자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것은 계약자를 얘기하나요? 수익자를 얘기하나요? 아니죠. 피보험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디 항목에 어디에 지금 하고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괜히 막 요게 아니고 건강보험, 건강보험 가고 공부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지금 실손 의료비 보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보상 대상 의료비는
우리가 보상 대상 의료비 중에 한다고 그러면은 급여 항목이 있고 비급여 항목이 있다고 그랬어요. 급여 항목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공단 부담금이 있다고 그랬고 본인 부담금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실제로 병원에다가 내는 거는 공단 부담금까지 다 내요? 아니죠. 뭐를 내죠? 본인 급여 중에 본인 부담금 더하기 비급여 항목을 내라고 그랬어요. 그게 실제 부담한 얘기잖아요. 실제 부담액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표준화가 돼가지고 선택형, 표준형, 선택형 2가 나왔는데 그 뭘 하겠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공제하겠다라는 거죠. 지금 중요한 게 키포인트가 뭐예요? 보상 제외 의료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원 의료비가 있고 입원하면 입원 의료비가 있고 통원하면 통원 의료비가 있는데 입원 의료비 중에서 실제로 부담을 하긴 했지만 우리는 지금 누가 보상하는 거예요?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거잖아요. 그럼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의료비가 뭐냐? 그 중에 이게 뭐냐라는 거죠. 그렇죠. 보상 제외 금액이 뭐냐? 보상 제외 금액. 근데 조금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자기 부담금은 곱하기 보상 책임액이 있잖아요. 보상 책임액은 보상 대상 의료비 실제해서 보상 대상 금액 곱하기 회사 부담 비율이잖아요. 부담 비율이잖아요. 그렇죠? 만약 이게 표준형이 나오면 80%를 부담하기 때문에 자기 부담금은 얼마라는 거예요? 20%가 자기 부담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제하는 면책 금액이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이해하셨나요? 보람 씨 이해했어요? 그러면 보상 제외 금액은 뭘까요? 응? 보상 제외 금액은 뭘까요? 자기 부담금은 1억이라고 했는데 비급여는 의료비에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급여 중 본인 부담금 플러스 비급여가 우리가 실제로 부담한 금액이니까 그거는 됐는데 그러니까 비급여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죠? 보상 제외 금액이 뭐예요? 병실료 차액도 보상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자기 부담금은 여기 보상 책임액 보상 대상 의료비에다가 이걸 잘못 썼네. 보상 대상 의료비에다가 회사 부담 비율을 곱한 거는 보상 책임액이고 보상 대상 의료비에다가 이걸 뺀 공제 면책 비율을 갖다가 곱한 게 공제 면책 금액이라고 했으니까 자기 부담금은 여기잖아요. 보상 제외 금액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보상 제외 금액은 TV 시청료예요. 진료하고 상관없는 거. 진단서 비용. 또 뭐가 있어요? 네? 뭐가 있어요? 보조기? 휠체어?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건강보험공단에서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제도 중에 하나가 뭐겠어요? 본인 부담 다 하시는 거예요. 본인 부담금 상한제라는 게 있어요. 본인 부담 상한제가 있어가지고 뭐 12급부터 뭐 1급부터 12급까지 있는데 거기에서 보험료를 건강보험료를 내는 소득 수준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이거는 비급여가 아니에요. 급여만 해당이 돼요. 급여 중에 뭐 1년간 120만 원 지금 21만 원으로 바뀌었는데 21만 원이 된다. 그러면
거기까지만 받고 나머지 금액은 돌려주겠다라는 거예요. 나머지 금액은 돌려주는데 그걸 보험회사에서 청구할 수 있나요, 없나요? 안 되죠. 보상 제외 금액이다라고 딱 뜨면 뭐가 제일 먼저 떠야 되냐면 본인 부담금 상한제가 떠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떠야 되는 게 뭐냐면 면책 의료비예요. 이제 조금 있다가 저희들이 배울 면책 질병들이 있어요. 다 보상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면책 질병들이 있고 그 다음에 치료 목적이 아닌 것, 성형 목적인 것들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상 제외 금액은 보상 공제 자기 부담금 형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월초에 보험회사에서 안 해주기로 한 것들 면책 사유라는 거예요. 면책 사유. 그리고 나라에서 환급해 주기 때문에 사후나 사전에 그 돌려주는 거에 대해서는 보상 제외 금액으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실손 의료비 보험에서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본인 부담금 상한제예요. 근데 본인 부담금 상한제를 자기 뜻대로 했어요. 근데 그 애문에는 뭐가 있냐면 본인 부담금 상한제가 없어요, 말이. 그러면은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런 본인 부담금 상한제라는 것은 기준을 명시하고 조건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 조건대로 있으면 보상 제외 금액으로 하지만 그게 없는데도 내가 본인 부담금 상한제로 하겠다라는 것은 틀린 답이에요. 그리고 나서 면책 질병에 사용된 치료비가 있는가 없는가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야겠죠. 그런 것들을 실제 부담금에서 그런 금액들을 그렇지만 병원에서는 이게 면책 질병인지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다 받죠. 그렇지만 보험회사에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주지 않겠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렇죠. 청약서에 질문하는 난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어요. 3개월, 1년, 5년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실손 의료비 보험에서는 묻는 조항이 있어요. 그게 뭐죠? 직장 항문 질환. 그죠? 그런 것들은 안 주겠다는 소리예요. 그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외하겠다라는 소리거든요. 네. 아시겠죠? 이해하셨나요? 자기 부담금과 보상 제외 금액 이해하셨어요? 보람 씨 이해했어요? 네. 세원 씨 이해했어요? 네. 알겠죠?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거는 틀리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 의료비에는 뭐가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한번 보지 말고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입원 진료, 그 다음 입원 재비용, 그 다음에 입원 수술비까지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상급 병실이에요. 병실료 차이라고 하면 안 돼요. 상급 병실료 차이예요. 기준 병실이 그러면 몇 인실일까요? 6인실.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2인실 했다 그러면 상급 병실을 사용했죠. 그렇죠. 만약에 4인실 했다 그러면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뭐 기준을 줄 거예요. 거기서 뭐 4인실을 기준 병실로 하겠다. 6인실을 기준 병실로 하겠다라고 조건을 준다면 그거에 맞춰야겠죠. 그리고 나서 1인실이나 2인실, 6인 병실이 기준 병실이다 그러면 1인실, 2인실, 4인실까지는 다 뭐죠? 상급 병실료라는 거죠. 상급 병실료는 몇 프로까지 보상해 주는 거죠? 상급 병실료의 50%를 보상해 주는데 한도가 있어요. 어떤 한도죠? 1일 평균 금액이 있죠. 그것은 상급 병실료를 상급 병실 사용한 날짜만큼으로 나눈 건가요? 아니면 전체 금액이 전체 날짜에서 그걸 나눈 건가요? 정수 모르지. 상급 병실을 한번 찾아보게. 쭉 내려가 보면 병실료 차액 해가지고요. 63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몇 페이지인가요? 병실료 차액 찾으신 분 알려. 58페이지 보시면 정수가 한번 읽어볼까? 이것이 실제 사용 병실과 이것이? 이건시. 아 이것이 이것이 갑자기 나는 이것이 예 읽어보세요. 이것이 실제 사용 병실과 기준 병실과 병실료 차액 중 50%를 공제한 후의 금액을 보상한다. 네, 그러니까 실제 사용한 금액이라고 그랬어요. 정수 이거 이해가? 실제 부담을 했어. 그게 100만 원이야. 100만 원인데 기준 병실을 사용했어. 그게 20만 원이라고 보면
그러면 차액이 얼마라는 거예요? 80만 원이. 이거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더 읽어보세요. 다만 1일 평균 금액 10만 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 금액은 이번 기간 동안 소득한 진료 차액 전체를 총 이익을 수도라고 하십니다. 만약에 기간이 10일이다 그러면 1일 평균 금액은 그러니까 10일 갖다가 이거는 상급병실은 3일 사용했지만 3일을 사용했지만 실제로 사용한 10일 입원한 그분에 100만 원을 하겠다라는 소리죠. 아니 차액이니까 80만 원이잖아요. 80만 원이면은 8만 원이 나오는 거죠. 근데 1일 한도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10만 원이니까 8만 원은 다 지급하겠다는데 80만 원에 다 하나요? 정수는 어떻게 생각해요? 50%. 그렇지. 이거의 50%니까 4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 공식 저도 잘 모르는데 그걸 갖다 하면 큰 금액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작은 금액을 주겠다는 거예요? 큰 금액? 병실료 차액에서는 작은 금액을 주는데. 왜냐하면 1일 10만 원 한도. 10만 원 한도. 그러니까 10만 원을 갖다가 한도로 했으니까 10일을 입원했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얼마인 거예요? 100만 원과 그 다음에 병실료 차액이 80만 원인데 차액에 얼마를 주겠다고 그랬어요? 50만 원이 아니라 50%죠. 그죠? 50%. 그러면 40만 원이잖아요. 40만 원 중에 어떤 금액을 주겠다? 작은 금액을 주겠다. 그러니까 큰 금액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데서는 공제할 때는 큰 금액을 공제한다. 그러고 줄 때는 작은 금액을 준다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제할 때는 큰 금액을 공제하겠다. 줄 때는 작은 금액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요거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지금 건강보험이 있다라는 걸 갖다가 염두에 두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못했을 때 크게 두 가지. 뭐가 있죠? 건강보험을 적용을 안 해. 다른 데서 뭔가를 주니까 안 하는 거예요. 다른 데서 뭔가를 주는 게 뭐예요? 산재잖아요. 산재하고 뭐이죠? 자동차, 자보라고 보통 많이 하는 거예요. 건강보험에서 실제적으로 안 해주는 게 있어요. 뭐냐면 고의중과실이에요. 뭐가 있을까요? 쌍방 폭행 사고. 그렇죠. 그 다음에 운전하는데 11대 중과실 있잖아요. 신호 위반하거나 막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은 안 해주겠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이 개념하고 여기까지만 합시다. 그냥 이렇게 해야겠다. 근데 그 전액 부담금이라는 게 있어요. 전액 본인 부담금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하고는 좀 차이를 두셔야 돼요. 급여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급여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공단 부담금과 본인 부담금이 있다고 그랬어요. 전액 본인 부담금은 공단 부담금과 본인 부담금을 다 지급하는 거예요. 다 본인이 내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보상 대상 의료비에 해당이 되나요? 안 되나요? 해당이 돼요. 그게 어떤 경우냐면 의료 급여 환자가 종합병원으로 갈 때는 의원을 거쳐서 가야 되는데 가지 않고 그냥 훅 가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건강보험료를 안 내고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요거하고는 좀 다른 개념인데 좀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전액 본인 부담을 하여튼 내는 경우가 좀 있어요. 종종. 내가 왜 이러지? 그러면 산재하고 자보가 있는데 그 다음에 고의가 있고 중과실. 보험회사에서는 이거 생각할까요? 안 갈까요? 고의 중과실이면 면책사항에 고의 중과실인데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당연히 안 주겠죠. 그러면
건강보험 적용되는 것, 되지 않는 것들은 고위중과실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산재하고 자보만 남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산재하고 자보가 있는데 그러면 영수증에 이렇게 나와요. 공단 부담금 해가지고 여기서 공단은 어디가 되겠어요? 산재는 근로복지공단이에요. 공단이고 자보는 뭐 어디가 되겠어요? 보험회사가 되는 거죠. 둘 다 어디에서 평가해요? 심평원에서요. 심평원에서 평가를 해서 그전에는 보험회사에서 판단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다 심평원에서 하니까 그냥 공단의 급여 중에 공단 본인 부담금은 없는 거죠. 그죠? 급여 중에 공단 부담금에 다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 심평원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재나 자보다 그러면은 본인이 부담한다 그러면 어디로 가겠어요? 비급여 항목으로 가겠죠. 왜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게 산재와 자본지 아시겠죠? 고의 중과실은 그냥 그 성격상 면책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나서 공단 부담금이 산재하고 자본데 왜 공단에서 해요? 라는 것은 심평원에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비급여 항목이 나오겠죠. 근데 이거는 통원, 입원, 뭐 여러분들이 다 이제 이미 아시고 예측은 했겠지만 입원 의료비와 통원 의료비가 있다는 것은 공제 면책 금액이 다른 식으로 이렇게 보상되기도 한다라는 것들을 이해하시겠죠. 근데 이거는 가리지 않아요. 40%를 하는 거예요. 40%. 근데 입원도 조금 다르긴 해요. 거기에 회사 부담 비율의 40%. 이거를 갖다 전체 금액의 40%. 여기서는 병실료 차액을 입원 경우에는 병실료 차액을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 다 포함해서 40%예요. 자보에서는 병실료 차액을 며칠까지 입원 인정을 해주죠? 7일까지 인정해줘요. 그러니까 자동차 보험인데 본인이 비급여로 이렇게 했고 상급병실로 이렇게 나왔는데 400만 원을 했는데 좀 이따 하겠지만 나중에 200만 원을 보험에서 줬다. 왜? 7일까지 인정을 해주니까.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통원인 경우에는 이제 공제하는 그거를 공제 보상 제외 금액이 아니라 공제 면책 금액을 빼주고 나서 남은 금액의 40%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보상한도 가볼게요. 보상한도는 얼마인가요? 입원인 경우에 얼마요? 5천이죠. 통원인 경우에는 30만 원에서 25만 원, 5만 원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 입원 의료비가 뭐라고 그랬죠? 입원 의료비는 뭐가 있죠? 지금 여기서 그냥 이해만 하고 가겠다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지금 보험에 대해서 다른 분들이 계시고요. 좀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외워버린다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를 따로 공부하겠다가 아니라 이제 8월 초로 왔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외워버리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한 번 더 되새기셔야 돼요. 더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시험 볼 때 교수님께서 자동차 보험 하셨잖아요. 저 자동차 보험 이렇게 따로 그렇게 많이 공부 안 했어요. 수업 시간에 들었던 거 그냥 그냥 생각나고 그걸 썼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혼자 있을 때는 딴 생각이 저는 많이 나거든요. 그래가지고 잘 읽지를 못해요. 책 같은 거. 읽으라고 하면 100페이지 읽는데 며칠 걸려요. 그래서 힘들어서 누군가가 너는 떠들어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교수님 강의를 갖다가 계속 반복해서 듣긴 했는데 여기에서 그냥 외워버리신다 생각하셔야 돼요. 한두 번 하신 분들이 아니신 분들은 여기를 갖다가 그냥 이해 수준에서 가시면 안 돼요. 더 집중하셔서 외워버리세요. 여기서. 입원 의료비에는 뭐가 있다고요? 입원 실료, 그 다음에 입원 재비용. 재라는 것은 뭐더라고 그랬어요? 입원 수술비가 있어요. 거기에 또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병실료 차액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상급 병실료 차액이 입원 실료에는 입원 의료비에는 안 들어가 있다? 아니죠. 그렇죠? 이 부분 꼭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외래 통원 의료비에는 뭐가 있어요?
통원 의료비 있다 그러면 통원이면 입원 진료는 안 들어간다라는 거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외래 재비용이 들어가야겠죠. 그 다음에 외래 수술비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처방 조제비. 그러니까 통원했으니까 통원만 하고 가버리면 안 되죠. 약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처방 조제비 꼭 들어가야 된다는 그거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몇 가지 개념이 없는데 그 개념들을 분명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냥 이거 그냥 이해했으니까 이 외래 재비용 뭐 그런 거 그냥 쑥 넘어가 버리면 나중에 사례 문제 풀을 때 왜 거기에서 이게 들어가는지 그걸 까먹어 버려요. 기초 개념들을 알고 계시면 쭉 가야 돼요. 자기 부담금이 왜 나왔다고요? 그렇죠. 손해율. 그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도덕적 해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비급여가 가장 문제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은 손해사정을 갖다 할 때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어떻게 너희들이 할 거냐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배웠어요. 보상대상 의소비가 실제 부담액에서 뭘 뺀다고 그랬어요? 보상 제외 금액을 뺀다고 그랬어요. 그럼 보상 제외 금액이 뭐겠어요? 아까 치료와 상관없는 비용들, 무관한 비용들이었어요. 그 다음에 뭐였겠어요? 치료와 상관없는 외모 개선을 위한 것들. 그리고 또 뭐가 겠어요? 면책 질병이라고 그랬어요. 그러죠. 면책 질병으로 인해서 된 거. 요실금을 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수술했던 거, 약물 치료했던 거 다 빼버린다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보상 제외 금액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손해사정할 때 그 부분이 들어가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더 이전으로 가면 어디 보험 계약의 특수성 때문에 그렇다. 보험 계약의 특수성이 뭐가 있었어요? 첫 번째, 사행계약성, 그 다음에 단체성, 그 다음에 부합계약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행계약성 때문에 이뤄지는 보험 약관에 표준 약관에 있는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단체성 때문에 있는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부합계약성 때문에 있는 몇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그거를 갖다가 이해를 하시고 나서 들어가야지 표준 약관을 배울 때 지루하지가 않지 요거가 전혀 없이 그냥 그런갑다. 뭐 저건 저런갑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세요. 아시겠죠? 네. 입원형 있을 때 입원형에는 질병 입원형과 상해 입원형이 있다고 그랬어요. 거기서 보상 한도가 얼마라고요? 5천. 외래는 얼마라고요? 통원인가요? 그렇죠. 제3절에 보면 입원 의료비에서 여기서 뭐가 빠졌어요? 병실료 차익이 빠졌습니다. 그죠? 한번 가보자고요. 지급 대상 의료비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다 배웠던 거예요. 뭐죠? 급여 중 본인 부담금 더하기 비급여라고 했어요. 그죠? 예. 근데 단 그 병원 직원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보상을 감면 받았어요. 근데 감면 전 금액으로 하겠다. 예, 그런 부분들. 아까 보상 제외 금액에서 가장 먼저 나와야 되는 게 뭐였어요? 본인 부담금 상한제액에서 상한액에 미치면 그건 다 제외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거 한번 풀어보죠. 그래서 본인 부담금 상한제는 얼마나 하는 거죠? 얼마 동안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한정되지 않아요. 1년이에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예요. 그죠? 소득 수준에 따라서 1분위부터 10분위까지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셨고, 사전급여와 사후급여가 있었다. 이게 개념 정도만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례 연구 한번 보시죠. 이거 한번 풀어볼게요. A 본인 부담금 상한제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300만 원. B병원에서 가서 한 게 얼마였어요? B병 400만 원. C병원은요? 300. 그럼 여기서 물어보는 게 뭔가요? 상한 받을 수 있는 사후금액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얼마예요? 참석하셔야 돼요. 여기서 참석하셔서 들어가야지. 여기서 놓치잖아요. 그럼 집에 가서 혼자 공부 못해요. 왜냐하면 이해해야지 이걸로 갈 수 있는데 아까 개념은 그렇으니까 그냥 그거는 빼고 하면 되겠는데 산수예요. 산수. 근데 그 개념을 여기다가 실제 문제를 풀어보면서 그 개념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말을 하셔야 돼요. 참석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기서 끝내야지 이걸 갖고 계속 그러려고 하지 마세요. 병원을 A의 상한 부담액은 본인 부담 상한제는 300이었어요. 그렇죠? 읽어보면 쭉 가니까
이게 뭔 말이야? 라고 하면 안 돼요. 이 문제에 대해서 딱 읽었는데 내용이 이해가 된다. 그러면 다 푸는 거예요. 푸는 방법을 지금 훈련하는 거니까 보셔요. A의 본인 부담 상한제는 얼마예요? 300이죠. B병원과 C병원 가갖고 급여라고 그랬어요. 본인 부담금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급여라고 생각을 할게요. 급여 치료 중 본인 부담금. 얼마죠? 얼마예요? 700. 그러면 사후에 환불받을 수 있는 건 금액은 얼마라는 소리예요? 400. 그렇죠. 300에서 빼면 되니까. 보상 대상 의료비는 얼마라는 거예요? 300을 가지고 자기 부담 비율을 갖다가 금에 따라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700을 가지고 여기에서 뭐 선택형 투다 그러면 급여에 이게 급여니까 이걸 갖다 10% 적용해 가지고 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뭘로 해야 된다? 보상 대상 의료비는 300이다. 보상 제외 금액은 얼마다? 보상 제외 금액. 보상 제외 금액 정수 얼마예요? 세환 씨는 여기 보상 제외 금액이 얼마예요? 따라오셔야 돼. 경희 누님 이거 보상 제외 금액이 얼마예요? 400. 왜요? 본인 부담금 상한제가 300이기 때문에 300을 넘는 400에 대해서는 나라에서 환급해주기 때문에 이것은 400만 원은 보상 제외 금액이다라는 소리로 가셔야 돼. 그 개념까지 이해하셔야 돼. 정수 이해했어? 한번 설명해 봐봐. 이 개념을 이해해야지 나중에 그렇게 하지. 안 가면 전혀 못해. 한번 해봐 봐봐. 본인 부담 상한제가 300만 원까지니까 300만 원까지는 본인 부담하고 그 금액을 초과 금액 400만 원은 국가에서 공단에서 부담을 해주니까 본인 부담은 300만 원이 보상 대상. 보람이라고 그랬어요. 갑자기 까먹었어. 보람이가 정수 얘기를 들었는데 정수 얘기는 뭐라고 했냐면 본인 부담금 상한제에서 300이기 때문에 300개 되기 때문에 나머지 400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부담해 주기 때문에 이거라고 했어요. 근데 이 말이 설명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한번 이걸 설명해 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아까 우리가 건강보험 있고 진료비가 있는데 진료비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냐면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공단 부담금이 있다고 그랬어요. 급여 항목이 있어요. 그 다음에 비급여 항목이 있다고 그랬어요. 급여 항목에는 뭐가 있었냐면 공단 부담금이 있었어요. 뭐가 있어요? 본인 부담금이 있어요. 그러면 이 400만 원과 300만 원은 공단 부담금이에요? 본인 부담금이에요? 본인 부담금의 급여 항목의 본인 부담금이 400만 원과 300만 원이라는 거죠. 근데 정수는 아까 이 400만 원에 대해서 공단에서 부담한다고 그랬어. 공단에서 부담한 금액은 얼마 있을 건데 여기는 언급도 안 했어요. 언급도 안 했는데 공단에서 부담을 한다고 그랬어. 그러면 맞는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준다는 거예요? 400만 원은. 왜 400만 원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에다 청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 그럼 다시 돌려주면 공단에다 줘? 자기한테 줘? 청수야. 본인한테 주지. 근데 이걸 공단한테 400만 원 줘버렸네. 이런 불효자가 있나. 그러니까 그렇지. 누구한테 줘야 된다고 이거? 400만 원? 400만 원 누구 거야 이거? 정수가 한 거야. 그치? 정수 거야 이거. 그렇지. 공단에다 줬는데 보험회사에 또 청구를 해. 그치?
이해하셨죠? 예. 이렇게 해서 이해를 하셔야지, 아, 그거는 그랬는데 저건 저거고 이건 이러네. 여기서 놓쳐버리면 실손 의료비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본인 부담 보상 제외 금액이 뭐다? 뭐라고요? 말씀을 안 하시는 거 보니 피곤하신 것 같아요. 요거 몇 문제만 풀고 갈게요. 이거는 이해를 좀 해야 되니까. 정수 한번 풀어볼까요? 여기서 본인 부담 상한제가 본인 부담금 상한액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300만 원. 급여 중에 본인 부담금 아시겠죠? 본인 부담금 얼마예요? 얼마예요? 250 얼마? 그 다음에 얼마? 10 그 다음에 100. 보급여는요? 얼마예요? 200 10 50. 그럼 정수만 풀어볼게요. 산수 시간인데 남 누구 주면 안 돼. 내가 받을 건 받아야 돼. 그래. 여기서 300이야. 그러면 300이 되는 선이 어디야? 250, 60, 10 더하면 얼마예요? 270. 그러면 300 되려면 얼마 돼야 돼? 30만 원을 갖고 와야 되잖아. 그러면 70만 원은 누구한테 줘? 공단한테 줘? 그렇지. 이거는 환수되니까 그러면 보험회사에다가 청구할 수 없는 금액이잖아. 그렇지? 그러면 비급여 항목은 어떻게 돼? 더하기 한번 해볼까? 여기까지 더하면 얼마야? 220. 270이잖아. 그러면 보험회사에다가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총 얼마야? 270만 청구할 수 있어? 세환 씨, 이거 보험회사에다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어떤 거예요? 보상 대상 의료비. 보상 대상 의료비는 얼마예요? 그 보상 제외 금액이 얼마예요? 보상 대상 의료비는 얼마예요? 원택 씨 이거 보상 대상 의료비는 얼마예요? 540이 왜 그렇죠? 왜요? 300까지는 300 나오는 것은 제외했으니까 300은 줬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더하기 270 하면 570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제외 금액은 얼마인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70만 원. 맞죠? 예. 다음 문제 한번 가볼게요. 정수가 3번 다 틀리는 것 같은데. 이번엔 맞을 것 같은데. 한번 풀어보세요. 내가 써줄기를 할 거니까. 본인 부담 상한 금액이 얼마예요? 300만 원. 여기서 급여 백혈병인데 급여로 얼마 했어요? 두 번 입원했죠. 첫 번째하고 두 번째 했어요. 첫 번째 얼마예요? 급여 본인 부담금 400. 비급여 얼마예요? 200.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급여 얼마예요? 얼마? 350. 비급여는 얼마예요? 100. 이거 한번 풀어봐봐요. 여기서 보상 대상 의료비하고 공제 금액 한번 보상 제외 금액 한번 풀어볼까요? 세 번 틀리면 안 되는 거 알지? 아웃 때 그 자리가 이거 한번 푸실 수 있는 분? 제가 한번 풀어볼까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나요? 제가 한번 할게요. 어떻게? 급여에 대해서 300이니까 이거 더하면 750이니까 제외되는 금액은 450. 그 다음에 보상 비급여는 되나요?
대죠. 그러면 얼마예요? 이거 더하면 300. 이거 더하면 보상 대상은 750. 그 다음에 제외 금액은 450. 1, 2번은 연도로 보상대상으로 연도로 돼 있어서 예, 예. 1년 기준으로 해야 돼. 그쵸. 전체 금액은 아, 그러면 2014년도고 2015년도예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이거면 이게 틀렸다는 말이죠? 틀린 건가요? 맞은 거예요? 1월 1일부터 31일, 12월 31일까지이기 때문에 따로따로. 그러면은 해볼까요? 100이죠. 보상 제외 금액은 100이고 300이죠. 그러면 더하면 500이죠. 첫 번째 금액은 500. 제외 금액은 얼마죠? 100. 100이 되는 거죠. 첫 번째 거는. 예. 두 번째 거는 50, 제외 금액은 50. 보상은 300. 더하니까 400이고 얼마죠? 50. 아시겠죠? 보상 그 본인 부담금 상한제액의 기준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1월 1일부터 또 31일까지. 예리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이거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2014년 1월 1일부터 해가지고 550이었어요. 부담금이. 근데 120만 원이라는 거죠. 120만 원. 이건 어떻게 되나요? 사후 금액은 얼마라는 거예요? 빼면 되잖아요. 여기는 저기 없잖아요. 0, 3, 4, 430만 원. 여기는 속임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시겠죠? 그냥 빼면 되잖아요. 그죠? 예. 본인 부담금이니까 이게 급여 중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를 한 건지 그냥 본인 부담 급여 중 본인 부담금을 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보상 제외 금액 먼저 아시겠죠? 보상 대상 의료비 아시겠죠? 예. 오늘은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고요. 마지막 시간 남았는데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